안녕하세요, 김효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기다리시죠? 굿모닝 헬스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도 줌바 피트니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줌바 피트니스 강사 이혜윤 씨 그리고 개그우먼 장미화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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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줌바 피트니스 강사 이혜윤입니다. 네, 더 까매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오늘 5분 운동 줌바 피트니스 중 어떤 동작인가요? 네, 오늘 배워보실 장르는 벨리 댄스입니다. 오. 벨리 이거 아니에요? 벨리. 맞아요. 이렇게 동작이 네, 맞아요. 좀 많다 보니까 살 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벨리 댄스는 서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부간에 걸쳐 있는 이슬람 문화권 여성들이 추는 배꼽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허리를 재빨리게 움직이는 동작이 포인트인 춤이세요. 네. 그러면 벨리 댄스는 우리 어디에 좋을까요? 힙 라인, 복부, 그리고 허리 라인, 뒤태 라인을 예쁘게 잡아주는 운동이세요. 이야, 수영복 좀 입어볼 수 있나요, 이번에? 네. 네, 그럼 한 가지씩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은 다리를 양 사이드로 벌려주시고요. 아, 많이 벌려야 되나 봐요? 네, 앉아주시고 약간만 내려 앉아주세요. 네. 그 상태에서 오른손은 왼쪽 어깨 크로스 갖다 놓으시고 네. 반대쪽 밑에 골반을 내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네. 옆으로 이동해 주시고 네. 다시 밑으로, 다시 옆에, 다시 옆에. 위아래 옆을 찍으면서 내려오시면 되세요. 네. 네 개의 꼭지점이 있으신데 꼭지점을 한 번씩 터치하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번씩 하시면 터치하시고 옆에, 밑에, 위, 옆, 한 번씩 다 골고루 터치를 해주시고 오시면 되세요. 그다음 동작은 한 번씩 좌우로 교차하면서 가는 쪽 방향으로 한 번씩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되세요. 마치 이때도 새인 것처럼. 상체는 고정을 해야겠죠? 네, 다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만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면 되세요. 네. 양손. وحشني صوتك والكلام الحلو بينا وحشني صوتك والغرام اللي 빨리 해볼까요? 빨리? ده انا كل حاجه يا عمري بتفكرني بيك تليفون صغير منك طمني عليك تليفون صغير 확실히 하체는 힘을 주고 상체는 움직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요? 다리를 벌리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에 탄력을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세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동작은 뭔가요? 네, 두 번째 동작은 오른발, 왼발을 한 번씩 앞으로 터치하실 거예요. 네. 먼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때 다리가 가는 쪽 방향 골반을 한번 위로 올려주시고 내려오시면 되세요. 가서 올리고 내려오고 다시 올리고 돌아오고 가서 올려주고 한 번씩 하면 가면서 올려주세요. 가면 동시에 골반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때 손도 같은 방향으로 같이. 이번에도 역시 하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가네요. 하체에 힘을 주셔야 되시고요. 배에 힘을 꽉 주고 하셔야 되세요. 난 말도 못하겠어, 지금. 말이 안 나오네. ازاي من غير حناني قلبك يقدر يعيش كلمني ولو ثواني او احسن من ما فيش ازاي
아니 네. 몸을 쥐어짜주는데 그냥 배에 빨로 힘을 꽉 비틀듯이. 주고 네. 하셔야 돼서 아무래도 조금 더 긴장을 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 팔을 줬을까 하고 싶은데. 이게 끝이 아니죠. 또 동작을 동작이군요. 연결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한 번 뒤로 가시고요. 네, 반대쪽 앞핸들 한 번 내려 이때 살짝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서 앉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위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아, 다시 내렸다가 네. 올리시고 내리고 뒤꿈치를 올리고 띈 상태에서. 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이때 한 손을 위로 올리시고요. 한 손은 앞으로 보내세요. 그 상태에서 다운, 업 할 때 당기세요. 아, 업, 다운, 업, 업, 업. 빨리 하시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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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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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아유. 괜찮으세요? 네, 가슴이 저려옵니다. 네. 양쪽 다리가 벌써부터 후들거려요. 네. 네, 음악에 그러면 맞춰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تليفون صغير منك طمني عليك تليفون صغير يلي وحشتني عينيك تليفون صغير منك طمني عليك تليفون صغير يلي وحشتني عينيك وحشني صوتك والكلام الحلو بينا وحشني صوتك والغرام اللي في عيوننا ده انا كل حاجه يا عمري بتفكرني بيك تليفون صغير منك طمني عليك تليفون صغير يلي وحشتني عليك كلمني يلا ازاي من غير حناني قلبك 말을 김현덕 쇼라 그래요. 아무튼 오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뱃살, 허벅지살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운동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주는 폐활량을 오늘처럼 헉헉거리지 않게 폐활량을 키우는 운동을 차차 스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스윙. 아, 네네. 그걸 먼저 배우고 이걸 할 건데 그랬어요. 다음 주도 기대하셔도 좋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운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تليفون صغير منك طمني عليك تليفون صغير يلي وحشتني عينيك تليفون صغير منك طمني عليك تليفون صغير يلي وحشتني عينيك وحشني صوتك والكلام الحلو بينا وحشني صوتك والغرام اللي في عيوننا ده انا كل حاجه يا عمري بتفكرني بيك تليفون صغير منك طمني عليك تليفون صغير يلي وحشتني عليك كلمني يلا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아까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장미아입니다. 아니, 최혜정 씨가 말을 못하니까 너무 어깨를 힘들어가지고요. 꺾어가지고, 예, 네. 아유 정말. 그러니까 건강 정보는 다 챙기세요. 운동하시고, 예, 건강 정보 또 알아가시고, 네, 그죠?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네, 하여튼 요즘 날이 너무 덥다 네. 보니까 밖에 나갈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집에 이렇게 축 처져 있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선생님은 어떠세요? 근데 뭐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계속 왜 사람이 이렇게 축 처져 있다는 거 어쨌든 좀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 허리가 아프면 네. 누워 있지도 못하는 거 혹시 알고 맞아, 계세요? 맞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앉지도 서지도 못해요. 그 눕는 자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옆으로 누우면 괜찮은데 바로 누우면 욱신욱신거려서 병원 가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허리 좀 아파봤는데요. 정말 허리가 아프면 앉지도
눕지도 서지도 정말 허리가 맞아요. 아프면 사람이 어떻게든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허리 안 아프다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인이라면 누구나 예. 허리가 한 번쯤은 아파보는 것 같아요. 예. 자, 허리가 아프면 정말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저하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장미아 씨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 1,200만 명 정도가 허리 통증을 아파본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예, 그만큼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의 주제, 반복되는 허리 통증, 알고 보니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강성천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그 장미아 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허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의례 아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 번쯤은 다 아파 보는데 병원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제목을 보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 주변에 사실 허리 통증 호소 안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맞아요. 일명 요통이라고 하죠. 사실 요통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에 맞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2014년도 기준으로 요통 때문에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무려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 숫자가 정말 많은 놀라워요. 수이죠. 이 숫자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을 5천만 5천만이라고 명으로 하면. 잡았을 때 1,200만 명이면 네. 4, 8이 32. 응? 네. 그 세상에 5명 중에 1명은 요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한 명 이상이죠, 진짜. 근데 그 중에는 병원을 안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정말 많은 숫자가 네. 이 요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허리 통증 그 원인도 다양할 것 같은데 그만큼 나타나는 증상들도 또 각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허리 통증이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뭉뚱그려서 요통이라고 말을 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는 범위나 내지는 통증의 위치,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과 원인이 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통증들도 우리가 단순히 지나치면 안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인 이제 그 요통도 있지만 네네. 네. 문제는 이 그 희귀 난치 질환인 그 심각한 그런 그 요통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 또 희귀 난치 질환은 처음에 이 그 진단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한 잘 이해를 하고 네. 예, 그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허리가 아픈 이유는 뭐 한 수만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고 또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판넬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허리가 아픈 이유를 찾아라. 허리가 아프다라는 데 출발했지만 지금 보면은 뒤에 증상도 와. 5가지, 6가지나 있잖아요. 진짜 많네요. 장미아 씨가 이 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마치 그 사다리 타듯이 예. 쭉 증상들을 나눠놨습니다. 저는 그 맨 위에 있는 무릎 아래까지 네. 예. 무릎 통증이 아래까지 있다. 통증이 있고 저리다. 네.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네. 체형의 맞아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네. 그럼 요거요. 여기다가 제가 네. 장미아 씨 이름을 한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어. 질병인지, 허리 좋은 거에 통증 적지 중에. 꼭 그런 거에만 적어. 예. 자, 이제 또 펜까지 또 준비했다가. 아, 네. 철두철미하시네요. 네. 아우 아침에 내가 이렇게 내 글씨체까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네요. 예. 장미아 씨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가지가 이제 증상들이에요.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허리가 아픈데 무릎 아래까지 통증이 있고 저리고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해져요. 앉아있을 때 유독 더 이거 통증이 뭘까요? 심해진다면 바로 추간판 탈출증? 흔히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죠. 디스크. 이거 설명해 주시죠. 예, 디스크라는 것은 이제 잘 아시는 질환인데요. 네.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에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디스크라는 그 추간판이 있습니다. 네. 이 추간판이 밀려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면 통증이 오게 돼 있어요. 네네네. 네, 이걸 말합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이 디스크라는 거는 왜 초기에는 조금 뻐근하고 해서 네. 고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병을 키우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좀 그러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네. 사실 병원에서도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집에서도 일반적으로 쉽게 하실 수가 있어서 오늘 좀 네. 알려드리려고 하고. 아, 내가 디스크인지 알 수 있어요? 디스크인지 네. 아닌지 네. 아, 누군가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네, 누군가 한 분이 예, 누우셔야 제가 그러면 그래요. 한번 누워보세요. 누군가가 가야 되는 거죠? 네. 좀 나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나는 허리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거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고쳐야지 뭐. 그럼요. 이쪽으로 고치시면 볼까요? 되니까 네. 누우셔가지고요. 누워서 가정에서도 그냥 침대나 바닥에 누우셔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허리 상태에서? 똑바로 펴고 가장 네. 포인트는 무릎을 다 펴셔야 돼요. 무릎을 핀 상태에서 네. 제가 들어 올릴 거예요. 네. 근데 힘을 빼요? 네, 힘주지 네. 마시고요. 네. 들어 올리다가 더 이상 허리가 딱 아파서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 싶은 예. 부분에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자, 벌써? 이 정도라면 농담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쭉 다리를 들어 올리면 되는데요. 아, 무릎 그냥 힘 굽지 빼고 있는데 네.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픈 쪽까지 여기까지도 괜찮으세요? 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아요. 무겁지 않나요? 무겁긴 한데 저 말고 괜찮으시면 그러니까 사실 진짜요? 지금 네. 거의 60도 정도 왔잖아요. 예. 이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상이신 거고요. 아. 60도 다리마다 다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양쪽 다리가 다를 수 있는데 아. 60도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네. 이제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을 하셔야 되고 예. 가장 심각한 건 20도 정도만 올렸을 때 네. 또 느껴지신다면 통증이 느껴지신다고 하면 예. 그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서 네.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죠. 지금 궁금하긴 하네요. 예. 김현욱 아나운서 왼쪽 다리만 들었는데 오른쪽 다리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유, 집에서는 참느라고 양쪽 혼났네요. 다리. 지금. 그래도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네. 디스크는 네. 수술했다는 분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재발했다는 분도 그런 많이 분도 봤거든요.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고 나면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5%에서 한 15% 정도가 재발을 한다고 아, 그래요? 하니까 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게 노화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뭐 근육량이 적어서 근력 부족이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교정 없이 수술만 해버리고 나면 네, 네. 결국은 다시 시간 지나면서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자세 때문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디스크였는데 수술했으니까 다 나았겠지라고 하고 그러게. 이제 그 다음부터 관리를 안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항상 네. 또 근육을 키우려는 노력, 이런 게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겠네요. 네. 네, 다음은 허리가 아픈데 네. 무릎 아래까지 통증이 있으면서 네. 특히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게 두 가지 나뉩니다. 체형의 네. 변화가 없다, 체형의 변화가 있다. 아까 장미아 씨는 체형의 변화가 있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체형의 변화가 없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상인데요. 뭘까요? 척추관 협착증이네요. 야, 이름도 어렵네요. 생소하시죠. 네. 근데 사실 추간판 탈증증과 굉장히 증상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여기서도 보면 무릎 아래까지 통증이 있고 저린 증상까지는 똑같은데 그러게. 네. 완화되는 정도의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아. 실제로 우리 몸에서 척추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뇌에서부터 쭉 연결돼 있는 척수라고 하는 신경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척수가 들어있는 곳이 척추 안에 있는 척추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좁아지게 돼서 척수를 누르게 되면 네. 신경통을 느끼게 되고 네. 디스크와 비슷하게 해당 부위에 따라 저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특히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허리 통증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민 원장님은 참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네. 오늘은 정형외과 의사 같으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가방도 나눠야 되게 되니까.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렇다면 체형 변화가 있어요. 자, 이제 장미아 씨입니다. 아, 그래요. 장미아 씨. 네, 네. 배불뚝이 오리궁둥이. 아, 요건 읽지 말 걸 그랬네. 왜 그랬어? 예.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아우, 읽기도 어려운. 어렵네요, 이것도 말이. 척추 생소하네요. 뭔 미끄럼증이라고 말이에요, 써 있는데. 이건 뭐죠, 강 원장님? 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네. 척추 전방전이증. 네. 이 척추가 전방 앞쪽으로 네. 전이 위치를 약간 바꿨다는 겁니다.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가 위쪽 되게 위쪽 척추가 네. 배 쪽으로 약간 밀려 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역시 또 신경을 압박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걸 척추 전방전이증이라 합니다. 네. 오. 근데 이게 뭐 특별히 혹시 여자들이 잘 걸리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네. 우리 척추는 아까부터 저희가 근육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력이 좀 약해져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 근육량도 적고요. 네. 특히 폐경기 이후가 되면은 근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척추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노년기에 있는 그러니까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특히 또 여성분들 하이힐 많이 신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젊어서부터 걱정을 하셔야 돼요. 하이힐 때문에 척추가 몸이 앞쪽으로 기우는 걸 그래요?
척추가 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미화 씨는 전형적으로 이 안에 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남성보다 2.6배 많고 와. 5, 60대가 44%고 중년 노년 여성들에게 다수 발생한다. 다 끼네요. 와, 뭐 하나 비껴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게 다 들어가시네. 내 몸은 정직해요. 아,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하이힐 신는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자, 다음 질환을 한번 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예. 자, 목이나 어깨가 아프고 두통이 자주 있다. 이 중에 어깨나 골반의 좌우 높이가 다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할지 예. 증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것 같다, 그죠? 척추 측만. 아,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 척추 측만증 옆쪽으로 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잘하시네요. 네. 네. 이제 허리가 쉽게 말해서 뒤틀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척추가 많이 휘어졌다. 근데 요즘 소파 생활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소파가 성인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소파에 앉게 되면은 이게 척추에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가 돼요. 이 소파 생활, 그게 네. 또 운동 부족에 의해서 척추가 틀어지거나 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얘가 뭐 이렇게 만약에 처음에 측만증인데 뭔가 불편한 것도 없고 네. 뭔가 아픈 것도 없다. 뭐 초기에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또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또 있나요? 가장 흔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네. 본인의 신발 밑창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특히 이제 운동화나 남성분들 구두같이 이제 밑바닥 면적이 넓은 신발 같은 경우는 네. 한쪽 발에 있는 밑창만 달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또 이게 하나- 기울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내 몸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네. 김현욱 씨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또 줍니까? 네. 제일 바지를 만만한 저에게서 뭐 하나를 찾아내려고 지금 고심하시는 것 같아요. 바지를 이렇게 잘 펴서 네. 서서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바지를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김현욱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높이가 거의 맞아요. 밑단의 높이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아, 아랫단. 네, 실제적으로 저 밑단 높이 차이가 네.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길인데 한쪽은 좀 올라가 있고. 그렇죠. 수선을 하지 않은 바지인데도 불구하고 양쪽 네. 아니 근데 밑단의 지금 차이가 난다는 양말이 한쪽만 보이고 있는데 높이가 살짝 왼쪽이 조금 더 낮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딱 서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옷매무새 다 다듬고 확인하시고요. 네. 자, 어때요? 그러니까 좀 똑같아졌어요. 아니, 코디가 이쪽을 잘못 줄였네. 실제로 밑단 차이가 1cm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니까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러니까 하나- 왜냐면 바지 길이를 딱 쟀을 때는 똑같을 텐데 분명히. 그렇죠. 입었을 때 길이가 그죠, 다르다면 그죠. 분명히 내 다리 길이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휘게 되면 아, 우리 이렇게 됐다는 골반도 이걸 고정하려고 양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리 길이가 달라지고 여성분들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스커트. 그쵸. 치마가 한쪽으로만 계속 돌아갈 돌아가는 때도 거. 역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 지퍼가 이게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막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골반이 치우치거나. 기울어져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 치마 돌아가는 게 내가 뭐 살이 찌거나 옷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 척추가 잘못될 수 그렇죠. 있다. 휘어서 그럴 이게 생각을 의심해 해야 볼 필요가 되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신발 그런 분들은- 밑창도 좀 한번 그러니까 보고. 그런 분들은 원피스 입어야겠다. 어때요? 아이, 이 사람아 척추를 고쳐야 고쳐야지, 되기도 하고. 지금. 네. 그렇죠?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자,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허리가 자, 이번에는요. 아프면서 엉덩이, 허벅지까지만 예. 통증이 있는데 넘어지거나 허리를 다친 적이 있을 때는요. 예. 바로 이럴 때 좀 걱정되죠. 요추 염좌. 야, 오늘 희한한 이름 많이 나오네. 예, 근육 인대 손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추 염좌. 야, 예. 이건 뭘까요? 이건 이건 뭐죠, 어떤 강 원장님?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발목 우리가 많이 접지르고 삐잖아요. 네. 이렇게 접지르는 거, 발목 접지르는 것처럼 삐었다. 아. 허리를 삐는 걸 얘기합니다. 네. 예, 무거운 걸 들다가 네. 허리를 갖다가 이제 삐고 접지르고 그걸 염자라 그럽니다. 네. 근데 뭐 허리가 해서 왜 그래? 아침에 이게 네. 뭐 이렇게 하나 들다가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연세수 분들은 그런 소리 많이 내시죠. 특히 왜 갑자기 왜 무거운 것 이거 무겁지 네, 않다고 맞아. 생각했는데 자기 딴은 그게 허리에 무리가 갔다. 맞아. 뭐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예. 네, 요추 염자의 가장 네. 흔한 원인 중에 네. 하나가 무거운 물건 들 때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 들 때도 어떤 자세로 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한번 또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또 해볼까요? 제가 많이 예, 그냥 우리가 부르죠, 드는 오늘. 자세를 좀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연스럽게. 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네네. 두 분께서 어떻게 드시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저는 3kg죠?
들어주죠. 아니 그럼 내가 3kg를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옆으로 이쪽. 2kg, 3kg이죠? 이렇게 손을 마주보고. 네, 서로 네, 어떻게 마주보신 드는지. 자세에서 자, 평소에 한번 어떻게 하나 둘 셋 드시는지. 평소에 드는 습관대로 한번 드는 겁니다. 그래요, 예. 자, 물건이 있어요. 전 요즘에 그 아이 때문에 물건을 많이 옮깁니다. 아, 택배 뭐 많이 오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옮겨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자. 아이고야. 아유, 두 분이 네. 확실히 달라요. 아 그래요? 좀 다르게 들었나요? 뭐 거의 비슷한 맞아요.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나 볼 새가 없었어. 아, 그래요? 어떻게 들었죠, 긴장했어. 우리가? 자, 어떻게 이거 들었어요? 무거울까봐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아이고, 나는 그냥 아이고, 이렇게 들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 네. 지금- 다리를 펴고. 왜냐하면 나는 긴장이 돼갖고. 한 분이 바른 자세고요. 한 분은 잘못된 자세예요. 아 그래요? 장미아 씨가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예. 좀 내려놓고 김현욱 얘기합시다. 씨가 잘못된 자세로 들고 제가요? 김현욱 씨처럼 들었을 때는 굉장히 허리 삐끗할 가능성도 높고요. 네. 지금처럼 요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려서 드셨잖아요. 네. 이럴 경우는 허리에 본인 체중의 한 3-4배 정도 상당히 무거운 무게가 하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갈 수 있는 자세. 저희 그만큼 허리가 튼튼하다는 얘기 지금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거죠?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무릎을 네, 굽히고 지금 해야 아까 되나요? 장미아 씨 하신 것처럼 무릎을 구부리시고요. 네. 허리는 피신 상태로 앉으셔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드시고 네. 일어날 때도 허리 힘이 아니고요. 네. 엉덩이와 허벅지 힘을 통해서 일어나시는 거죠. 네. 그래야지 좀 이런 그럼 큰 지금처럼 근육을- 저 장미아 씨처럼 이렇게 앉아서 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저처럼 무릎을 구부렸다가 이렇게 피는 게 나아요? 그건 사실 본인 운동 습관, 본인 습관 따라서 다른 거기는 한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양쪽 무릎 같이 구부렸다 같이 피는 경우가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리의 힘으로 해라. 네. 허리의 힘을 쓰지 말아라. 그렇죠. 오. 네. 자, 좋은 그런데 자세를. 네. 네. 이제 이 허리를 삔 사람들이 네. 허리가 안 아팠던 사람들이 물건 들다가 삐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허리가 아프면 조심하겠죠. 그렇습니다. 아프면 처음으로. 이렇게 조심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허리가 이상이 없던 사람이 허리 삐는 걸 막기 위해서는 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네. 아랫배라 그러죠. 단전. 네. 단전에 힘을 꽉 주고 들면 됩니다. 그러면 무거운 걸 못 들면 못 들었지 허리를 네. 삐는 일은 없어요. 아. 예, 간단하죠. 그래도 중요하죠. 예, 무거운 들 우리가 때 흔히 순간적으로 코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랫배에다 힘을 단전에 아랫배 꽉 주고 들면 네. 절대 삐는 일이 없어요. 아. 간단합니다. 그 부분은 장미아 선생님하고 저희가 자신 있는 게 우리가 5분 운동에서 늘 단련을 하잖아요. 그죠? 운동하는 모습 보면 뭐 그렇게 내가 많이 좋아질 그럼 것 두 같아요. 가지네요. 일단은 자세를 바르게 해서 그러니까 허리 힘보다는 다리 힘을 써라. 두 번째는 허리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배에다 좀 힘을 줘서 힘을 주고. 네. 허리에 힘이 가는 거를 막아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로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자, 6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예. 자, 보세요. 허리가 아픈데 네. 엉덩이 허벅지까지만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허리를 다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딱히 다친 적이 없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통증이 심해요. 아유. 이런 경우는 정말 황당한 경우일 수 얼마나 있습니다. 괴로울까. 예. 그죠? 자,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경우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놓고 밑에 바로 대나무 척추라고 돼 있네요. 예. 뭔가 강직한가 봐요, 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질환인데요. 아, 네네. 그래요? 예, 말 그대로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가 굳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섭죠. 오. 척추가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을 어머, 해야 어머, 되는데 어머. 이게 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네.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굳어지는 그 강직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네. 야,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무섭다는 생각이. 네. 저는 일자로 이렇게 강직하다 그래서 일자로 쫙 펴진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대나무 척추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근데 이 강직성 척추염을 앓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 봐요. 어때요? 예, 이 강직성 척추염이 사실은 희귀 질환이거든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상당히 드문 병이었는데 네. 요즘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최근 보면 한 몇 년 사이에 예. 뭐 한 50% 정도 증가할 정도 그렇게 거의 많이?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희귀 난치 질환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굉장히 유행하는 네. 그런 질환에 속해서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데요. 네. 생소했던 병이 지금 굉장히 지금 대중화가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희귀 그러면은 잘 안 보이는 그런 그렇죠. 뜻인데. 흔하지 않은 건데. 네. 근데 이거는 또 그럼 왜 걸리는 걸까? 네, 이게 또 네.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는 외부에 들어온 애들한테
돼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내 몸을 스스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 면역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네네. 뭐 일부에서 외상이나 아니면 바이러스성 감염 내지는 뭐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딱 명확한 원인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환자들 10명 중에서 한 1명에서 많게는 3명 정도까지가 가족력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주변 친족들 중에서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고 와. 하면 좀 더 네.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뭐 방금 원인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증상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엉덩이까지만 통증이 있고 허리를 다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통증이 심해지고 네. 이런 애매한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참 억울한 분들이 답답하죠. 네, 꾀병 아니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그래,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당황스러운 병이고요. 그러네요. 이 병을 진단받으면 네. 거의 그 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병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굉장히 억울하죠. 이게 갑자기 예. 걸리고 또 원인도 모르고 예. 또 중요한 게 치료법이 없다 그러니까 잘 안 낫는다면서요? 예, 이게 오. 또 난치로 알려져 있고 네. 그야말로 이제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KBS 전 아나운서 고민정 아나운서가 남편인 조기영 시인이나 네, 시인. 네. 네, 또는 뭐 개그맨 김시덕 씨 예. 그리고 또 가수 그 타이거 JK 예. 네. 경우도 이 병에 걸려가지고 오.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아서 또 이제 회복되기도 이제 하셨는데 네. 이게 굉장히 그 정말로 치료법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낙담을 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거고요. 네. 특히나 또 이 병이 젊은 나이에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예. 또 10대부터서 20대가 굉장히 많은데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특징을 보면 여자보다는 남성의 그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발병 비율이. 저도 이제 치료한 경우 보면 20대 여자 환자는 10명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증상이 뭔지 네.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그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어요. 6가지가 있네요. 예, 40대 이전 남자에게 발생을 많이 하고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고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뻣뻣하고 운동이나 활동을 하다 보면 통증이 호전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통증 때문에 잠을 뒤척이고 포도막염 등 눈의 염증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와. 자, 이런 거 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장님. 이게 그러니까- 포도막염은 또 뭔가요? 되게 어렵네요. 네,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 이제 척추염이다라고 해서 척추에만 국한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온몸 여기저기에 다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 안쪽에 있는 이제 각막이나 결막보다 더 속에 있는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면 심하면 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아까 보여드린 증상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허리 통증 있다고 하면은 이제 네.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랑 많이 착각을 하시잖아요. 네.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게 아침에 가장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불편하고 뻣뻣한데 네. 오히려 활동을 하고 움직이면 풀리게 되거든요. 아. 이것도 디스크랑 반대되는 점이고 40대 이전 남성분들은 사실 외상이 있지 않는 한 디스크 같은 증상은 잘 없는데 네. 이런 분들한테 왔을 때도 척추염을 의심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병이네요. 좀 움직이면 괜찮으니까 아 이게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괜찮구나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까 난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초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네.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되는 건 어렵다고 해도 진행 네네. 정도는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의심스러우면 빨리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네. 악화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근데 이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이 네. 네. 강직성 척추염이 왔는데 진단이 늦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확진이 되는 게 4년이 걸립니다. 와. 이게 조기 발견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강직성 척추염은 고관절 통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단순 이런 통증으로만 이제 알고 치료를 하는데 이게 확인이 되는 데는 강직이 확인이 돼야 돼. 즉 고관절 천장관절 부위가 굳어지는데 이게 확인됐을 때 확진이 되는데 그게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이미 그럼 어떻게 보면 진행이 진행이 된 돼버린 거죠. 다음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민혜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형적인 특징이 조조강직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또 네. 나타나니까 네, 이게 문제입니다. 예. 조기 저희에게- 발견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에게 풍선을 주신 건 왜 주신 거예요? 네. 이건 또 제가 드린 팁인데요.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상태에 있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은 사실 폐활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네, 척추가 네.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면 폐활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풍선 부는 습관을 평소에 들이시게 되면 네. 아무래도 폐활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호흡기 쪽에 자극이 되면서 이제 강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풍선을 이용한 치료 방법도 재활 중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폐활량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군요. 폐활량을 좀 늘리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강 원장님 여러 가지 뭐 운동법 같은 것도 있겠죠? 무리하지 않는 운동법.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네. 게 있습니까, 운동법은? 일단 이제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이 혈액순환이기 때문에 운동을 다양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잘 되게 네. 수면 자세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수면 자세가 중요하다. 네. 예. 자, 그럼 요거는 수면 자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면 씨께서 침대가 준비를 준비되어 하셨죠? 있네요. 예. 제가 또 잠자는 침대 이쪽으로 공주로. 가겠습니다. 네. 예. 원장님도 좀 나와주시고. 제가 신발을 벗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자세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 올바르게. 일단 일단은 이제 넣어볼게요. 대표적인 네. 그 질환은 이제 디스크 자세. 네. 이제 디스크 환자가 잘 되게 그 취하면 좋은 자세는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부드러운 이제 베개를 네. 무릎 사이에 약간 받쳐주는 겁니다. 베개를 네. 이걸로 네. 이렇게 이제 받쳐줘서 다리 밑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무릎 높이를 네. 허리보다도 약간 들어주면 이 척추 부위가 바닥에 밀착이 되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 척추 압박이 줄어드니까 이제 편해집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 환자는 이런 자세로 취해주는 게 좋은데 문제는 네. 이 자세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네. 또 자는 거는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적당히 이렇게 네. 하고 다시 또 빼고 네. 이 고정된 자세로 자는 것도 좋지는 않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속 허리가 이렇게 잡수나? 아플 때 좀 네, 네.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좀 대라.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 자세는 네. 아까 그 이름이 어려운 척추 전방전이증하고 네. 척추관 협착증 네. 이거를 이제 편한 자세는 이게 옆으로 눕는 겁니다. 옆으로. 아, 제가 네. 요 자세는 지금 이제 그 허리 디스크 그렇습니다. 였고 네. 이렇게 두 옆으로 번째가 누웠거든요. 척추 네. 전방 전이증. 네. 네. 척추 전방전이증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네. 무릎을 이렇게 이제 조금 들려줘서 네. 이 이제 압박을 척추가 이 앞쪽 배 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배 쪽으로 밀린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옆으로 하게 되면 그게 조금 압력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하면은 통증도 이제 완화가 되고 이 네. 편한 자세가 됩니다. 예. 너무 편해서 잠이 오려고 그러는데요. 네. 주무시면 안 돼요. 예. 그럴까요? 네. 생각 끝납니다. 네.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네, 척추관 세 번째가. 협착증도 네. 이거랑 이제 동일한 자세로 네. 옆쪽으로 이렇게 이제 취해 주시면 협착증하고. 아, 두 가지는 똑같은 자세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네. 척추관 협착증은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네. 누워서 다리 사이에 베개를 좀 넣어서 이렇게 있는 자세가 좀 완화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네. 이게 반드시 누울 수가 없어요. 아파서. 예, 이게 이제 척추가 휘어 있기 때문에 네. 휘어버리기 때문에 네. 반드시 못 눕고 그럼 베개를 높이고 네. 여기에다 이제 굉장히 또 이 무릎에 반드시 예. 누워 보십시오. 예. 이렇게 이제 누울까요? 네. 높은 베개를 받쳐서 들려야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척추가 굳어서 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아까 보니까 이렇게 이게 예. 등이 이렇게 굽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 자세 어떻게 보면 맞게 예, 그렇습니다. 베개를 좀 더 높여주고 예. 다리도 좀 더 높여줌으로써 그 자세를 어떻게 보면 유지하게 해줘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피는 거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네. 이 모든 이제 이 척추 질환이잖아요. 예. 네. 척추에 지금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잘 때 자세도 중요한데 네. 자고 일어났을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겠죠. 자고 잘 때는 일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날 네. 때. 아.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네. 척추 건강이 지켜지고 네. 수명이 10년에서 20년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진짜로요? 예. 얼마나 뭘 해야 되죠? 간단하고 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 그런데 또 실천하기가 또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어요. 뭘까요? 자, 그게 뭔지 제가 소개를 예. 드릴게요. 알려주시죠. 자, 자고 일어나면 네. 네. 이 벌떡 일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자고 일어날 때는 게을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 꼼지락대면서. 아유, 저희 같은 경우는 알람 울리면은 그렇게.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일어나잖아요. 벌떡 예, 습관적으로. 그러지 그런 말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뭐가 문제냐? 민기적 벌떡 민기적. 일어나면 네. 잘 때는 이제 몸을 뒤척이고 하면서 허리가 많이 틀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면 네. 틀어진 상태로 하루 종일
유지가 되고 움직여지겠죠. 그거 틀어진 상태에서 활동을 하면 더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아침에 일어나면 척추를 골라가지고 반드시 골라서 네.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그래서 해줘야 돼요? 자, 그 방법을 네.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자, 아우 잘 잤다. 자, 이거를 일어났다. 하시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자, 기지개를 쫙 피는 건데 네. 이제 우리 동물들 개나 고양이도 자고 나면은 기지개를 쫙 핍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애들도 네. 한번 관찰하면 자고 나면 맞아. 시키지 않았는데 가르쳐주지 네, 않은데도 맞아요. 알아서 네. 기지개를 쫙 맞아요. 펴고 쫙 펴죠. 일어나죠. 네. 예. 그런데 애들은 한 번 해줘도 펴지는데 네. 우리 성인들은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아.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5가지 동작인데 네. 이제 하늘과 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거 하늘 천장 보고 계시죠? 네. 자, 깍지 끼고 기지개를 쫙 키세요. 자, 예.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자, 이거는 아유. 위로 쫙 뻗고 네. 쫙 뻗고 아니, 잘하시네요. 오, 아우. 발끝을 쫙 펴고. 그렇습니다. 아우, 시원해. 자, 좋은 그다음에 자세네요. 이제 푸시고. 네. 자, 이거 3번. 그다음에 세 번. 세 번을 하고. 예, 세 네. 번 하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땅입니다. 네. 엎드리세요. 아, 엎드려요. 네. 예, 엎드리시고. 자, 엎드려서. 자, 그리고 다 깍지 끼워가지고. 네. 아, 여기 베개를 빼고. 베개를 빼고. 네. 아, 이게 이제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하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깍지를 끼시고. 끼고. 네, 쫙, 예, 잘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이렇게? 쫙, 네. 예, 자, 당겨주는 거예요. 엎드려서 한번. 이 부분을 쫙 하는 거죠. 자, 네. 그렇게 또 3번. 자, 3번 하셨죠? 네. 세 번째 다시 또 동작. 하늘. 자, 됐습니다. 네. 3번 하셨고, 다시 또 하늘을 천장 보세요. 다시 아, 뒤집어요. 다시. 네, 네. 예, 아유. 천장 보시고. 자, 깍지. 인간 전이 깍지를 되셨네요. 끼세요. 네, 자, 깍지를 끼고. 무릎을 굽히시고. 네. 요리, 자, 이거 깍지를 끼시고. 깍지를 끼고. 아니, 여기 무릎을 이렇게? 아, 무릎 무릎에다가 깍지. 이렇게. 자, 네. 뒹굴뒹굴. 예. 고개를 약간 들고. 아이고. 예. 아, 안 되면 이 밑에를 잡으세요. 아, 앞뒤로 이렇게? 아, 예. 아이고, 마이크 때문에 지금 앞뒤로, 아파요. 앞뒤로. 네. 있어요? 예.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아, 요걸 자, 하라는 이거를 얘기야. 네. 야, 60회. 예, 예. 1분 60회? 동안. 예. 네. 2개 남은 그렇죠. 건가요, 지금? 네? 2개. 지금 3개 했어요. 아, 지금 3개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요거를- 시간이 없어서. 자, 60회.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네. 또 엎드리세요. 또 엎드려. 또 엎드려. 예, 네. 엎드리세요. 동작이 5가지입니다. 예, 예. 네. 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예, 잘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 엎드리시고. 네. 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놔두고 상체만 세우는 네. 겁니다. 자, 가슴 높이로 아, 손을 밀어드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굽히시고 네. 자, 고개를 좌우로 돌리세요. 네. 좌우로. 예. 자, 이 동작. 네 번째 동작. 이 동작을 갖다가 또 3회. 예, 예. 네. 예.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 5번째. 자, 네. 하늘을 보세요. 또. 바쁩니다. 야, 이거 네. 뒤집었다가 자, 누웠다 하는 있을까요? 자, 것만으로도 이다음에 이제 엎드렸다 중요한 하는 거 것만으로도 예, 이미 풀렸겠어요. 이번에는 네. 자, 얼굴. 네. 얼굴에가 굉장한 그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세수하는 게 얼굴만 씻는 게 아니라 이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 얼굴을 구석구석. 네. 예, 이 손가락을 마지막으로. 세워서 아, 눌러. 꾹꾹 눌러주세요. 압박 마사지. 그다음 또 네, 머리하고. 네. 예, 그러면 얼굴 혈자리도 압박이 되고 이 네, 손끝에 굉장한 그 네. 병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게 같이 운동이 되면서 네, 네. 확 풀리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5가지 동작 일어나시면 됩니다. 꼭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척추 지켜주십시오. 오늘 새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본격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이 됐습니다. 더운 날씨 입맛도 기운도 없고 체력이 바닥났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삭아삭하면서도 상큼한 풋고추로 더위를 맛있게 이겨내는 방법 함께 보시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무더운 여름. 나른한 기운과 입맛까지 되살려주는 기특한 채소가 있으니 바로 풋고추입니다. 각종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어 건강에 좋고 맛은 더 좋은 여름 채소의 팔방미인 풋고추. 아삭아삭하고 알싸한 맛이 일품인 풋고추를 소개합니다. 제철을 맞이해 풋고추 수확이 한창인 경남 창녕군. 비옥한 토양 덕분에 영양가 높은 풋고추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지금 안쪽에 지금 고추 속에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큰가요? 근데 나무가? 지금 이제 수확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큽니다. 비닐하우스 덕분에 1년 내내 풋고추를 만날 수 있지만 일조량이 긴 7, 8월에 자란 풋고추는 맛과 영양이 특히 뛰어납니다. 풋고추에는 비타민 C가 사과의 약 20배로 풍부하고 비타민 A 또한 다량 함유하여 우리 몸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섭취 시 암 발생 억제와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며 노화로 인한 눈 질환 예방 및 야간 시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풋고추 100g당 비타민 C가 무려 72mg,
이는 사과의 18배, 귤의 2배가 넘는 수치랍니다. 일조량이 길기 때문에 지금 비타민 C의 함량도 많고 또 거기서 고추의 성주 성분이 캡사이신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먹으면 상당히 고추가 아삭아삭하면서 맛이 있습니다. 풋고추의 풍부한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 식욕과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체중 조절과 대사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어 혈당 조절과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풋고추라고 하면 맵지 않은 아삭아삭한 녹색의 고추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풋고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비타민 C가 풍부한 녹광이라는 고추가 있고 껍질이 약간 주름이 가까이 있는 아삭아삭한 꽈리 고추, 캡사이신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매운 그 청양고추가 있고요. 식감이 아삭아삭한 그 오이 막고추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풋고추 고르는 방법. 고추를 고를 때는 일단 이 추대가 길고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고추가 진짜 좋은 고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꼭지가 아주 싱싱해야 된다는 거. 싱싱한 고추는 이렇게 건드리면 탁탁 불라지거든요. 이렇게 잘 자란 풋고추는 선별 작업을 통해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데요. 풋고추를 이용한 요리도 무궁무진. 하나의 액세서리를 할 정도만큼 각종 음식 하는 데 들어감으로 해서 매운맛도 약간 가미하면서 또 아삭한 맛도 지금 나타내면서 또 음식을 해놓으면 상당히 또 보기도 좋은 그러한 현상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입맛 되찾아주는 풋고추 요리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셰프는 요리 연구가 양향자 씨. 풋고추가 많이 나는 여름철이잖아요. 그래서 고추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 텐데요. 오늘 고추 페스토를 만들어 볼게요. 매콤한 맛이 일품인 청양고추 페스토. 서양에 바질 페스토가 있다면 우리에겐 청양 페스토가 있다. 바질 대신 청양고추를 넣어 매콤한 페스토를 만든다는데요. 먼저 채소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잘게 썰어줍니다. 아몬드와 잣은 노릇노릇하게 볶아주는데요. 고소한 맛과 향이 2배로 진해진답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는데 풋고추는 분쇄기로 갈아도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아 음식을 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꿀팁! 올리브유와 치즈가루, 견과류를 2-3번 나눠서 갈아주면 향이 진하고 입자가 고운 페스토가 완성된다는데요. 빵에다도 발라서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청양고추 또띠아 피자. 자칫 느끼할 수 있는 피자에 매콤한 청양고추를 넣어 한국인의 입맛 제대로 저격한다는데요. 피자 토핑으로 올라가는 재료는 큼직하게 썰어주고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잘게 다져줍니다. 이때 고추와 마늘은 기름에 볶아준다는데 매운맛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름에 한번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 청양고추는 껍질이 두꺼워 열에 가해도 영양소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답니다. 소스에 들어갈 재료들도 모두 볶아 마요네즈에 섞어주고 또띠아 위에 소스를 고루 발라서 각종 채소와 치즈를 듬뿍 뿌려줍니다.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약 10분가량 구워주면 완성! 참 쉽죠잉? 더 쉬운 요리가 있으니 바로 시겨자 오이고추 무침! 아삭아삭한 오이고추와 시겨자 소스가 만나 이색적인 맛을 내는 퓨전 무침 요리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된장고추장을 즐겨 드시지만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시겨자로 이렇게 고추를 무침으로써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또 외국 사람도 좋아하는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고 조물조물 고추에 양념이 잘 배도록 묻혀주면 완성! 더욱 쏘는 맛에 자꾸만 손이 간답니다. 한상 가득 맛있는 풋고추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풋고추의 캡사이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한 번에 과하게 섭취 시 구역, 타는탄 복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위궤양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궤양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양고추 페스토를 빵에 발라 먹으면 환상의 궁합 자랑한다는데요.
고추 자체가 비타민C도 풍부하게 많고 입맛을 되찾는데 이 고추만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입맛 없는 여름 풋고추로 건강 챙기세요. 나른하고 지친 기운을 한 방에 올려줄 특급 채소 풋고추. 풋고추로 더운 여름을 활기차게 이겨내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알고 보면 쓸모있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알쓸재정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전국에 폭염이 찾아오다 보니까 냉방기기가 없이는 견디기 힘든 정도인데요. 그래요. 네. 근데 전기요금 때문에 마음 놓고 틀지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기요금을 걱정하게 되는 여름의 계절이 왔는데요. 근데 전기요금 구조 같은 걸 좀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면서도 또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1,500원, 1,600원 정도 되는 기본 요금이 있고요. 네. 그 다음 여기에 가정에서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전력 양 요금이라고 하죠. 이제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가정용에 있어서 누진제 구조가 맞아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았기는 했는데요. 그동안에 좀 뭐 전기요금 추이를 좀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는 산업용, 가정용으로 나눠서 산업을 더 막 중요시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예.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의 누진제가 굉장히 셌는데 뭐 7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많이 쓰는 경우에 따라서 무려 20배, 19배를 더 내야 되는 뭐 이런 누진 구조가 있었거든요. 하고 불과 2000년대까지만 해도 뭐 16배짜리 뭐 이렇게 가정용이 더 많이 내게 됐었는데 그만큼 뭐 우리나라의 가정용에서 더 많은 뭐 구간도 많았었고 누진제의 그 배율도 높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 2016년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 이슈가 터졌었죠. 그래서 막 에어컨을 쓰면서에 따라서 30만 원, 40만 원들이 막 나오게 되면서 전 국민들이 반발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2016년 말에 전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있어서 이제는 단계는 3단계 하고 배율 구간도 적게 쓰는 것과 많이 쓰는 것에 이제 3배 차이 이렇게 현재는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이제 사용되는 양 킬로와트로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1단계 구간은 최초부터 시작해서 200킬로와트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은 201에서 400킬로와트 구간, 401킬로와트 구간인데 옆에 잘 보시면은 킬로와트당 요금이 93원, 그다음에 187원, 280원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3단계 세 구간인데 요금 배율을 보면 곱하기 93, 27 하니까 한 3배 정도가 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 누진제를 보고선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2단계에 있는 한 300킬로와트를 썼어요. 그러면은 187원 곱하기 300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200킬로와트까지는 93 곱하기 93원 곱하기 200킬로와트를 하고 2단계 구간인 201에서 300까지는 그렇죠. 100킬로와트 곱하기 187원이어서 대략 가장 많이 쓰는 게 한 300킬로와트 구간인데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 요금이 한 1,600원 정도 먼저 나오고요. 1단계에 쓰는 200킬로와트 구간에서 나오는 게 한 18,000원. 그다음에 마지막 2단계 구간에서 나오는 게 100킬로와트가 또 한 18,000원에서 한 37,000원, 38,000원. 웬만한 가정이 한 3, 4만 원 나오는데 여름이 되면 문제는 3단계 구간으로 가게 되면 10만 원, 20만 원도 터지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이 책정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전기요금 아끼는 방법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선풍기를 쓰신다. 그냥 쓰십시오. 선풍기는 막 쓰셔도 됩니다. 아, 선풍기는? 1단계고요. 근데 2단계 에어컨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에어컨 관련한 첫 번째 사용법, 뭐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일단 초강력으로 먼저 틀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풍으로 바로 시작하셔라라는 것이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터 청소를 하셔야 되고 뭐 주변에 가림막 같은 게 있고요. 또 하나 이 어르신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에어컨을 자녀분들이 바꿔달라 할 때 괜찮아 하시는데 바꿔야 됩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다르죠. 효율 등급이 다릅니다. 이게 3년 전, 5년 전 제품이랑 최근 제품이랑 효율 등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또 1등급과 5등급이 나누는데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네네. 신형 에어컨을 또 구입하시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전기요금 폭탄 후에 여름철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식중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초복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삼계탕 드실 텐데 또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캠필로박터 식중독균이라고 해서 처음 이게- 들어봐요. 예, 캠필로박터 이게 생닭 관련한 식중독균입니다. 최근 5년간 보면 한 2,800명, 2,500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네. 거의 한 40%가 7월, 8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 네. 7월, 8월에 당장 오늘 초복부터 닭을 많이 드시게 되기 엄청나게 때문인데 드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네. 캠필로박터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감염되느냐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생닭을 덜 익혔을 때 네. 예,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균이다. 캠필로박터 식중독균. 그래서 일단은 뭐 완전히 익혀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감염 경로가 생닭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생닭을 씻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씻을 때 생닭에서 물이 튀겨서 네. 그게 막 튀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그 우리가 싱크대에서 하게 되면 예. 닭이 칠 수밖에 없죠. 물이. 그렇죠. 예. 예. 그럼 그 균이 조리기구를 타고 튀면 그 조리기구를 가지고 채소를 썬다거나 과일을 썼을 때 또 감염이 되는 것이고요. 이 생닭을 씻다가 손에 또 감염이 그렇죠. 돼서 그걸 가지고 2차, 3차, 4차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닭을 씻을 때부터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칼, 도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또 바꿔야 되고 한 번 쓰고 또 바꿔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그래야겠네.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이 방송에 걱정되는 게 저 캠필로박터 식중독균 때문에 뭐 당장 오늘 초복인데 네. 삼계탕을 안 드신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너무 극단적인. 네, 너무 극단적인 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생닭을 직접 사다가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네. 생닭을 씻을 때부터 관리할 조심하셔라. 때부터 조심하셔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래요. 예, 집에서 요리할 경우에 네. 조리 기구들을 좀 따로 네. 쓰신다든지 쓴 다음에 소독을 좀 잘하신다든지. 도마도 한 네, 번 네. 쓰고 완전 씻고 한 번 쓰고 완전 씻고 하시든지 예, 이렇게 예.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이 초복이라서 이 정보를 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네. 자, 다음 얘기는요. 여름철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습하고 덥고 이러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 그중에 하나 심해지는 게 바로 무좀이 아닌가 싶은데 네. 최근에 가짜 무좀약을 판매한 사람들이 대거 잡혔네요. 네, 이 이제 거의 10년간 추적을 네. 했던 모양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이번에 이제 특별 점검 단속 기간에 무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지방 축제 재래시장을 돌면서 네. 불법 가짜 무좀약, 습집약을 팔았던 이제 사람들을 구속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제조한 것이 한 10억 원 상당한 액수를 제조를 해가지고 어휴. 그렇게 전국 지방을 돌면서 저 가짜 무좀약, 가짜 길거리에서 피부약, 많이 팔던 걸 본 것 같아요. 눈에 확 들어오죠. 네. 예, 바로 저거의 총책을 이번에 붙잡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상대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가짜 무종약 성분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짜 무좀약을 이제 뜯어서 하나하나를 보니까 와, 이게 정말 피해가 컸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들어간 게 동물용 피부 소독제, 네? 이게 유독성 메탄올이라고 아이고.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게 쓰는 강한 메탄올을 기본으로 했고 그다음에 바셀린, 유황, 뭐 각질 제거제, 실리산 여러 가지들을 다 넣었는데 경찰이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네. 했더니 제조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으로부터 배웠다라는. 비법을 받았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랬었는데 저게 지금 동물용 피부 소독제 메탄올이었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2차, 3차 피해를 많이 당했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피해에 대해서 좀 찾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마련이 되고 있나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저 피해를 어떻게 받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피해자들이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워낙 무좀이라는 게 2차, 3차 재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내 잘못이려니 해서 아직까지 신고를 안 했다라고 자책할 하고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좀 더 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좀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를 찾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재발이 굉장히 잘 됩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 요법보다는 네. 약국을 찾아가셔서 무좀에 대해서 이 공식적인 무좀약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아마도 이 병이 재발이 잘 되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막 돌면서 그래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저 비법약 써볼까 또 이런 유혹에 빠지셨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여러분들 뭐든지 정도를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네. 예. 뭔가
다르게 좀 피해서 가려고 한다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무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정상적인 약을 통해서 좀 고쳐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 우리 사회 뭐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이제 네. 최저임금 인상 가지고 뭐 소상공인분들 또 근로자분들 사회에도 참 나뉘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2020년 시간당 10,000원 공약은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 관련한 이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 주체들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추가적인 인상을 예고한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민주당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이상 증액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을 더 쓸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당정회의에서도 시각차를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이동훈입니다. 이번엔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떨까요?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자세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삼복의 첫 번째 복으로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초복인데요. 그런데 초복 시작 전부터 폭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서울은요 34도까지 올라 하루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올 처음으로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쯤 되면 더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9시가 조금 지난 아침 시간부터 굉장히 후덥지근한데요. 조금 뒤엔 얼마나 더 더워질까요? 오늘도 폭염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 37도, 경북 경산이 38도까지 치솟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최고 기온을 경신할 만큼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외출을 하게 된다면 틈틈이 실내나 그늘에서 휴식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동하실 때 물병도 휴대하셔서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도 집단 폐사나 고온 피해가 없도록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선풍기와 함께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24도, 청주 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엔 서울이 34도, 안동 36도, 대구 37도로 어제만큼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거기에 공기까지 탁합니다. 오늘 전남과 영남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경기와 영서, 전남, 영남은 호흡기에 치명적인 오존 농도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폭염에 먼지와 오존까지 더해지는 만큼 대기질 정보도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마가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끝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최소 열흘 이상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 찜질방 같은 더위에 기력 없으시죠? 오늘 마침 초복이라 삼계탕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생닭 손질을 제대로 되지 않게 될 경우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익혔는지 확인하시고요. 손은 물론 조리기구까지 깨끗이 씻긴 상태에서 조리하셔서 건강하고 맛있게 여름 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공식 기념 메달이 출시됐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한반도 평화기념메달은 조폐공사 쇼핑몰과 풍산화동양행의 화동닷컴 등을 통해 다음 달 3일까지 판매됩니다. 금은동 세 종류인 한반도 평화기념메달은 금메달 3,000개, 은메달 3만 개, 동메달 5만 개가 한정 제작됐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윤혜의 본문은 7월 17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오늘은 제헌절이자 초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영양 보충하시면서 또 법이 제정된 그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